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이 주가가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리면서 이 밑에서 다시 이 저점 바닥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공시 나오자마자 이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공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려 보자면, 일단 임상 시험에 대해서 대략 봤을 때 이게 막 뭔가 안 좋게 실패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게 시작. 볼게요. 자, 이 분봉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5시 20 분에 공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터졌다. 임상 실패다." 막 이런 찌라시를 돌면서 하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공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10분 만에 다시 한번 하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또 한 번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 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보자면, 이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제 저항성 전립선암 대상 질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시를 뭐 이상 결과가, 주요 실험 결과가 이 전체 객관적 반응률이 약 35.9%, 28명, 뭐 95%에서 완전 반응은 또 7명, 부분 반응 21명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정리된 내용은 저희 구독자 방에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리만 좀 해보자면, 이번에 나왔던 공시는 2차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공시입니다. 특히나 객관적 반응률 35.9%라는 건 이 난치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수치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부작용 관리나 최종 분석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이 3상 임상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절대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상 임상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마세요. 이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는 악재라고 이런 찌라시들을 퍼뜨리면서 막 주가를 막 매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흐름을 좀 보면 분명 계속 셀비온을 최근에 매수했던 주체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 최근 이 3거래일 동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왔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외인들의 자금들인 거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이 넥스트 거래에서 현재 이런 조정 단계에서 바닥 구간이 잡힌 점, 또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 정도의 하락폭은 분명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락폭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도 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의 매도가 절대 아닌, 우린 적어도 단기 고점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특히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매도와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절대 어설픈 자리, 특히나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쉽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지금 넥스트 거래에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저점이 19,000원대 이하까지 빠졌어요. 그 가격이 바로 대략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빠진 건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여기 딱 이 0.5 구간, 0.38이 여기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이 끝났을 때 조정 구간은 대략 여기까지 나오고, 이런 0.38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80%가 넘는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구간이 오늘 이상한 공시와 함께 제대로 그 타점이 나왔던 거고, 여기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구간이지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 셀비온 관련한 내용과 또 정리된 내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주가가 다시 만들어낼 상승에 대한 파동 안에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이런 흐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타점 제대로 좀 잡아볼 거니까, 셀비온 관련해서 저희 제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셀비온이라고 종목명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셀비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설문지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셀비온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우리나라 지수나 미국 시장에 대한 지수, 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 또는 제가 드린 내용들 보시고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셀비온 놓치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지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